네, 안녕하세요. 이하입니다. 키움증권에서 전해드리는 두 남자 쇼. 오늘이 벌써 4월 4일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어떻게 지냈어요? 뭐 하루 만에 뭐 어떻게 지냅니까? 오늘 못 봤잖아요, 아침에. 아침에 좀 못 봤는데, 좀 바빴습니다. 지금 이래저래 또 그 업계 돌아가는 얘기 또 듣고 하느라고, 점심 먹으면서 또 자리 한번 갔고, 네. 이게 또 시장이 또 어떻게 가나라는 얘기도 좀 들어보고 네. 그랬습니다. 일단 좀 이따 이거를 털어보는 거로 하고요. 네. 그 시장 상황이 말이에요. 오늘 코스피가 좀 더 쉬고 있어요. 네네. 외국인은 사고 있지만 오늘 시작할 때 외국인이 시작할 때 한 5인가 15인가 마이너스 출발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지금 플러스인데 어제보다는 약해요. 어저께 2,700억 정도에서 3,500억 언저리였는데요. 여하튼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오늘 또 강한데요. 오늘 시장 상황 같이 한번 체크해볼까요? 네, 일단은 뭐 모멘텀 주식이 좀 빠진다.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모멘텀 스탁의 하락으로 인해서 나스닥에 대한 주가 낙폭이 더 네.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 다우지수나 S&P를 봤을 때 시장이 꺾인다라기보다는 지금 그 고용지표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나서 시장이 조금 이제 그 숨고르기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는 고평가 논란 아니면 계속 더 간다라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죠. 기분 나빠요. 왜 나쁘십니까? 그거 말할까봐. 말씀하십시오. 바로 그 주식을 얘기할까봐. 네네. 그래서 내가 지금 어저께 관심하면서 지웠다고 했는데, 네. 그나마 말을 하면서 지우진 않았거든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보고 있었는데, 그 주식을 얘기할까봐 떨리고 있어. 네, 그 주식 있다. 시간 되면 하고요. 네. 시간 없으면 안 하는 걸로. 네. 뭔지 한번 눈치채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고평가, 저평가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 대한 흐름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도 외국인 매수세가 좀 이렇게 저조하다 보니까 거래소 종목도 좀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히려 지수는 안 올라가지만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이 개인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종목 장세에 대한 쪽이 좀 펼쳐지고 있다. 전기전자 중심에 대한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기전자주도 올라가면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전기전자주들에 대한 하락이 좀 많이 너무 낙폭이 크지 않았느냐. 특히 이제 부품주 쪽에서 그런 시각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오늘 또 부품주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주, 한일유화,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창피합니다, 이거. 이 사람이 또 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괜히 하나 슬쩍 말을 걸고 시작하는데요. 저도 하나 앱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인가? 금요일이죠. 네네. 주초인가? 지난주에 뜬금없이 파트론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파트론. 그때가 조금 반등을 시작했을 때인데 아직 티는 안 났는데요. 네. 파트론 강합니다. 파트론 강하네요. 네. 파트론 강합니다. 파트론 애써 모른 척 하시는 거네요. 이 정도는 이거 참 LG그룹이 강합니다. LG를 제일 선봉에서 있는 것은요. 누가 뭐래도 LG노텍입니다. LG노텍도 저희가 한번 다뤘었는데요. LG노텍은 우리 시청자분들 뭐로 생각하시면 된다? LG노텍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LED랑요. 결국 카메라 모듈인데요. 문제는 예전에는 카메라 모듈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때 한번 기억나시죠? 그것도 이성원 대표가 갖고 아주 신기하게 봤었는데 그림을 하나 소개해 주셨어요. 그림이 뭐냐? 어떤 그림 본인이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LG노텍이요? 네. 예, LG노텍 제가 뭐 보여드렸죠? LG노텍의 자동차를 그려줬잖아요. 자동차의 앞뒤로 카메라가 많이 달렸다 얘기하는 것을 우선 얘기했잖아요.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성원 대표의 본 모습을 여기서 보고 계십니다. 본인이 얘기했지만 얼마나 영혼 없이 얘기했길래 본인이 말하고 기억을 못합니까? 제가 워낙 이제 또 LG노텍이 영혼 없다, 영혼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시다니요. 영혼은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그렇게 또 메멘토 잠깐 단기 기억 상실이 있어서 단기 기억 상실이요. 잠깐 잊어먹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뭐라 자기 거로 턱수까지 하시고요. 여하튼 LG노텍이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좀 살아있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움직이면 결국 제일 위에 있는 맏형 중에 맏형 주식회사 LG도 좀 올라가는 그 정도가 일단은 시장의 흐름이다. 오늘 특징적인 주식 정도 될 것 같고요. 오늘 특징 좀 몇 가지만 두세 개만 더 보겠습니다. 네.
그 3월 인터넷 강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바이오링크. 네. 그거 좀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네. 바이오링크. 네. 오늘 한 2% 지금 현재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3월 인터넷 쪽에 대한 그 흐름들이 확산이 되고 있다. 바이오링크, 링네트 이런 쪽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LG그룹 쪽 밑에뿐만 아니라 전기전자주들, 한솔테크닉스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미지스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종목들, 플렉스컴이라든가, 특히 또 오늘 FPCB 관련주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FPCB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삼성전자 실적 안 좋아도 바닥 아니겠느냐? 네. 이런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코론그룹이 강합니다. 네. 듀뽕이랑 이것저것 얘기하고 있는데요. 코론인더는 아직도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플라스틱이 난데없이 오늘 상한가 갔다가 한참 만에 갔다가 한두 시간 전에 풀렸잖아요. 네. 여하튼 코론인더스들이 각종 소재 얘기가 계속 나오는 주식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긴 호흡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익 IPS보다 요새는 강하게 PSK잖아요. 네. 좀 선봉에 달리고 있는데요. PSK 흐름도 좀 주목하시면서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여타 특징적인 흐름이 있으면 좀 봐주세요. 좀 약한 것들은 역시 오늘 저쪽이 좀 약하죠. 예, 오늘 저희 네이버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예, 건 네이버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모멘텀 주식도 좀 약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NC소프트 네.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규찬 기자가 네. 와서 NC소프트 약세에 대한 이유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주 중에서는 여전히 갔다 왔어요? 홍콩 갔다가? 네, 홍콩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게임주 중에서는 이 네. 컴투스가 네. 오늘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오늘도 여전히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네. 그만큼 이제 강하게 모멘텀으로 형성이 돼서 올라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거에 대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출회 이 정도에 대한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게임주는 또 역시 CJ ENM도 네. 게임주로 분류해야 되나요? 컨텐츠로 분류해야 되나요? 글쎄 CJNM은 그런 것보다는요. 국가대표다라고 제가 국가대표. 네. 국가대표 주식인 컨텐츠 업종의 국가대표인 CJ ENM, 미국에 디즈니가 있다라면 한국엔 CJ ENM이 있다라고 이양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걸로. 2년 전에. 2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네. 그만큼 이 CJ ENM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이 네. 지금 어색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주가에 대한 흐름 잘 올라가고 있고, 네. 실적에 대한 모멘텀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주가에 대한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 흐름은 상당히 변동성은 커질 수 있지만요. 시장에서 한결같은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외국인 중심의 시장이 있기 때문에요. 주가의 높낮이를 너무 조금 예민하게 보시기보다는요. 그들의 성장 스토리, 그들의 매입 스토리, 그러니까 그들의 스토리랑 잘 어우러지느냐라는 생각을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송에서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방송에서 보실 때요. 그 주가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하느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근데 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끌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 번 더 보게 되고요. 신뢰감을 갖게 되고 조금 더 찾아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출연자들이요. 한국경제면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나오는 사람들의 말하는 쪽에 스토리가 쫑깃하는 것들이 있어요. 쫑깃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연구해 보세요. 조금 더. 그러면 차트를 보시건 그것들을 조금 더 검색을 해보시거든요. 왜냐면 요즘 검색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네이버라든가 구글 이런 거 영어 좀 하시면 구글 아니면 네이버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내용 같은 거 기사 같은 거 쭉 머니투데이 뭐가 나왔나 이데일리에 뭐가 나 이런 쭉 한번 찾아보시면요 그렇게 이렇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무맹랑하게 속상한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시장이다. 특히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갈까요? 네. 네, 두 남자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로 갑니다. 오늘 사실 두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네. 긴급하게 또 저희가 좀 거의 리얼타임은 아니지만 거의 1시간, 2시간 안에 저희가 또 반응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요. 저희가 어저께는 저희가
뭐 소개 잘 못해드려서 시간이 없어서요. 팟빵에 올리는 분들의 건의사항 있어서 그런 것까지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세 종목 가보겠습니다. 세 종목 대표님부터 해보시죠. 저는 오늘 FPCB 관련된 기업을 하나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목이 참 마음에 듭니다. HMC 투자증권, 이영원 투자전략팀장님 보고 계십니까? HMC 투자증권, 지금 같은. 그 친구 어떻게 알아요? 제가 또 오다 가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형님의 소개로 인사를 드렸는데. 그저께 만났잖아. 그저께 만났습니다. 차 마셨잖아, 커피. 네네. 그래서 지금 방금 엘리베이터에서도 방금 전에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드렸는데. 지금 HMC 투자증권 보고서인데요. 네. 이녹스의 성장 잠재력 넘버원. 잠시만요. 예. 이녹스? 네네. 이녹스 어디인가 어저께 증권사에 추천하던데? 네, 지금 HMC, 오늘은 HMC에서 이제 네.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녹스가 성장 잠재력이 넘버원이다. 라는 이제 그런 내용의 보고서인데요. 근데 이 내용 FPCB만 갖고 만약에 얘기를 했다라면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렸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FPCB, 어쩌고저쩌고, 코스트 리덕션 워낙 좋다고, 거기다 한다고 하더라도 PER 7배, 8배 수준이라면은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보시게 되면은 FPCB에 대한 얘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1분기에 실적이 둔화되고 2분기부터 좋아진다. 1분기에는 갤럭시 S5에 대한 출시에 대한 어떤 비수기,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실적이 안 좋지만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 이 위에도 지금 쓰여 있다.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나 거기 납품되는 삥바리라고 하면 이 사람아 말은 막 해야죠. 밑에 있는 기업들, 납품하는 기업들이나 똑같이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4년부터 디지타이저 압서버 필름. 이 압서버 필름이 뭐냐면은, 지금 누르면 압서버가 이제 누른다는 압박한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압서버 필름은 뭐냐면은 이제 누르고 나서 정전기 발생을 갖다가 흡수해주는 필름입니다. 근데 이 정전기 발생을 흡수해야지만 지금 내가 어디를 지금 이 앞전 쪽에서 어디를 클릭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압서버 필름이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다. 새로운 매출처가 발굴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FCCL, 지금 FCCL 별거 아니고요. 그냥 플렉서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성 회로기판인데, 아몰레드 TV용 필름 소재 등등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것들을 또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지만 앞으로의 이제 실적에 대한 쪽이 개선이 될 텐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2014년에 그동안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이 FPCB 쪽에 대한 매출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네. 절대적이었는데 지금 FPCB 매출에 대한 쪽에서 절대적이었습니다만은 이 비중이 조금 줄어든다라는 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FCCL 성장하지만 그 비중이 좀 줄어들면서 반대로 어디서 많이 대폭 성장을 하냐면 지금 압서버 필름이나 지금 FCCL 필름 이런 필름 쪽에서의 매출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 성장한다라는 점에서 새로운 모멘텀에 대한 쪽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HMC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성장 모멘텀 넘버원이라는 쪽의 타이틀이 어색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저기요, 네. 오늘 시간 좀 바쁜데요. 제가 할 말이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바로 아모레 퍼시픽 간단히 보겠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하면 이야 저렇게 비싼 주식 딱 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너무 비싼데요. 네. 약간 잘난 척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네네. 솔직히 얘기해서. 네. 하나대투증권에서 나왔습니다. 4월 4일자요. 아모레 퍼시픽인데요. 1, 4분기 분기 일학의 실적 예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딱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화장품 산업 국내 시장은 정체, 성장의 정체입니다. 성장의 정체. 쉽게 얘기해서 요즘은 어른부터 애들까지 중학생, 고등학생부터 애들 칩대용 화장품을 쓸 친구들은 다 쓴다. 이거 보셔야 돼요. 지난번에 3월 며칠 날에요. 3월 27일 날 한번 잠깐 소개드렸다시피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1인당 화장품 매출이 미국보다 작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네. 그러니까 살 사람 많이 사고 이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새로운 루트를 찾아야 되려 해외에 많이 나갔어요. 해외 사업부는 대부분 적자였어요. 아모레 퍼시픽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흑자로 돌아선다. 그게 포인트예요. 여기 딱 보세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바로 가보겠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 바로 위부터 보겠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3%와 12.7% 늘어나는다. 얘기 나왔는데요. 문제는요. 해외 부분 매출 중간 들어갑니다. 중간요. 그 해패럽에서 5째, 6째 줄 밑에 줄 쫙 꺼야 돼요. 해외 부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9%. 오. 59%. 59%. 네.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게 포인트다 말씀이에요. 투자 포인트. 꼭 아모레퍼시픽이 아니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은요. 잘만 되면요. 이게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 밑에 두 번째 단락 들어갑니다. 중국의 온라인 비중 확대로 질적 성장이 가능해진다. 얘기 나오고 있어요. 밑에 잠깐 내려보겠습니다. 네, 잠깐 내려보겠습니다. 온라인 보셨죠? 비중 확대로 네. 질적 성장이 질적 성장이 가능하고 네. 죄송하지만 다시 위로 조금 라네즈. 다시 위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문단 중간에 우리 다 기억하시죠? 남자분도 다 외워야 돼 이거는요. 네. 아모레퍼시픽 중에서 특정 브랜드 뭐? 라네즈. 라네즈가 40% 늘어난다. 박혜성 본부장님이 또 언급을 해주셨죠. 그렇죠. 나와서. 라네즈. 예. 여기도 또 나옵니다. 이니스프리 35%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이게 지금 포인트다 말씀드리겠고요. 복습 들어갑니다. 복습. 3월 27일자 두 남자 쇼 확인 들어갑니다. 3월 27일. 3월 27일자 두 남자 쇼 다 확인해 보세요. 네. 저희는 좋은 게 저희는 다 복습이 언제라도 가능해요.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못 찾고 있어요, 지금? 빠져갖고? 3월 27일자요. 네. 예. 보시죠.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습니다. 예. 거기 들어가 보시면요.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프요. 그래프. 그것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우리나라보다 이미 중국이 화장품 소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3배가 크다. 3배. 예. 무슨 얘기냐, 3배. 이미 중국이 3배. 3배 이상 크죠. 그 다음 조금 나오는데요. 제가 설명으로 기사 잡아드렸는데요. 소스까지 다 해드렸는데. 뭐예요? 우리나라 대비 중국 사람은 화장품 인당 사용료는 12분의 1밖에 안 된다. 12분의 1. 12분의 1. 제 얘기가 아니라 교수님들이 얘기한 거예요. 시장 규모는 이미 3배 수준이지만 소비는 12분의 1. 앞으로 중국 화장품 관련되는 것은 상장해서 어느 것인지도 모르고 중국 회사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겠지만은요. 네. 커지는 것만 분명하다. 그럼 화장품 산업 쪽에 비즈니스 하면 돈을 벌 찬스가 있다 없다? 있다. 찬스를 말씀을 드립니다. 경우의 수가 좀 크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머리도 계속 안 깎고 화장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애끼 사람아. 욕먹어. 예전, 중국 갔을 때 머리 안 감으신 분들이 더 많죠, 아직.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근데, 그러니까 화장품보다 잠깐만요. 되는 거 아닙니까? 곰솔님. 저희 방송은 인터랙티브입니다. 곰솔님 계시면 1번 한번 쳐보세요. 네. 곰솔님. 아까 조금 지나갔는데요. 네. 저는 정신이 없어요. 워낙 말하다 보면 훅훅 바뀌는데요. 두 남자 수에서 파트론 언제 말씀하셨나고?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네. 날짜 적어드립니다. 날짜. 네. 3월 31일자입니다. 그것도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3월 31일자요? 예, 3월 31일자. 네. 저의 착합니다. 예. 써있죠?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잘해보실 수 있습니다. 곰솔님. 저라면 제가 곰솔님이라면 위원님 감사합니다. 1번 한번 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착하지 않아요, 제가? 예, 맞습니다. 예, 곰솔님. 예, 메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딱TV.com에 들어오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딱TV에서 검색해 친 거 나오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아모레퍼시픽을 좋아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장품과 관련된 비즈니스가 잘 될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 거 오늘 보니까요. 팟빵에 급히 올리신 분이 계세요. 네. 그거 좀 화면 잡을 수 있어요? 팟빵이요? 팟빵. 예. 지금 오늘 왜냐면 화장품 얘기니까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요. 같이요. 네. 저도 몰랐어요. 이런 건 저도 몰랐어요. 쪽팔려요. 아침에 방송하면서도 코스맥스 아직 거래가 안 되잖아요. 제가 그 얘기했는데요. 네. 아주 무식한 소리 할 뻔했어요. 네. 월요일날 거래가 된답니다. 월요일날 부산 그래서- 전장되는 코스맥스 좀 달아주세요. 네, 써왔어. 뿌띠거니님이 올려주세요. 뿌띠거니님 좋은 분이야. 뿌띠거니님 뿌띠거니님 우리 집에 왕팬이야. 네. 우리 방송의 왕팬이야. 네네. 그래서 때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화면 좀 잡아주세요. 화면. 네. 화면 잡아주십시오. 이게요. 깔끔하게 삼성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하게 직전에 나온 건데 11시인가 나온 거예요. 네. 운빨이 있어. 밥도 우리가 자료를 찾아냈어. 네. 했는데 또 예쁘신 여자분이 혹시 이분이 호텔신라도 하시는 분 아니었나?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박은경 님이라는 분이 애널리스트 분이 쓰신 거예요. 두 개 저도 잘 몰랐죠. 이거요. 신설범인 사업회사 코스맥스의 적정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두 개로 나뉩니다. 기존에 화장품 하던 거는 코스맥스로 그냥 가고요. 건강식품 포함해서 지주회사가요. 코스맥스 BTI로 바뀐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갖고 계시는 분은요. 월요일날 계좌에 들어오는 거예요. 두 개로. 예, 그저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거는 신규 상장됐는데 제가 뭐 스타디오 엄청나게 한 게 없기 때문에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증권 지금 따끈따끈한 자료인데요. 코스맥스 적정 가치 적으세요. 네. 주당 77,000원을 제시한답니다. 주당 77,000원이요? 아니, 71,000원. 71,000원? 예, 77,000원을 제시한다고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요, BTI 있죠? 코스맥스 BTI 시초가는 기준가에 등등 결정될 예정이며 적정 시가총액은 주당 약 72,000원. 그러니까 두 개 다 7만원에서 72,000원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직 원론적인 얘기니까 이거 나오면은요, 또 아마 레포트에 많이 나오겠죠? 코스맥스 정도니까요. 지주회사가 BTI죠? 네, 지주회사가 BTI. 기존에 하던 화장 사업회사는. 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코스맥스 포인트가, 코스맥스도 이제 그 ODM이잖아요. 만들어주는, 용기 담는 회사잖아요. 얘네들이요. 네. 중국에 들어가 있는데요. 중국에 들어가는 건데, 거기가 지금 흑자인데, 걔네들은 로컬 업체가 80%예요. 그 고객이. 네. 그건 제가 알아요. 클라이언트 80%가 로컬. 인도인가 어디 들어가는 거 아직 흑자 안 되고, 흑자가 몇 년 후에 되는 것 같고 있고요. 또 하나가 로레알 공장을 미국에 인수했어요. 제가 기억에 맞을 겁니다. 근데 그 흑자 전환이 안 됐어요. 올해인가 인수인가 작년 말인가 해갖고요. 2015년 말 그렇게 흑자 전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는 그런 재료가 있는데 역시 그것도 중국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떤 분이 여기 또 김기수 팀장이 참 좋아하는 코스맥스인데, 이 친구는 화장품을 잘 모르는데 주식은 잘 알아. 이 친구는 와이프 화장품만 사준 적 없을걸? 아, 정말요? 전 많이 사줘요. 잘 보이려고. 네. 근데 주식은 이 친구가 훨씬 더 잘 알죠. 네. 근데 저는 하여튼 그런 그 내용만 일단 말씀드렸고, 자세한 매매 원하시면은 저기 말 나온 김에 김기수 팀장이랑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브라보 마이 라이프님.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면 깔끔하게 레포트까지 우리가 준비한 게 된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대량 대차 상환이나 관련된 특징이 오늘은 있으면 특징주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기업은행 하나 정도가 있었는데, 뭐 은행주 500만 주 대차 뭐 물량 늘어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서, 그거는 뭐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럼 나머지 특징주 좀 계속 좀 보겠는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평화전공 있잖아요. 네, 평화전공이랑 한일이와 중에 자기가 어떤 걸 더 좋아해요? 저는 한일이와가 낫죠. 왜 차이가 난다고 봐요? 평화전공은 네. 일단은 그 평화전공 주가는 이렇게 시원하게 움직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시가총액으로 놓고 보게 되면 뭐 평화전공이나 뭐 한일이와나 뭐 그놈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뭐 그놈인 것 같습니다. 성화혜택 마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왜냐면 성화혜택 지금 17,000원 레벨이잖아요. 네. 이게요, 이 작년에 18,200원에 제 기억은 우리 투자인과한테 한 방 먹고 훅 떨어져갖고 지금 1년 제가 만에. 지금 여기 있는 이유가 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얘라니, 자기 친구야? 아니, 성우하이텍. 왜요? 아니, 성우하이텍도 그때 막 저평가라고 얘기했는데, 네. 훅 떨어지더라고. 그 한 방에. 그 한 방에. 그래갖고, 내 진짜 슬프다 해갖고, 성우하이텍, 제가 성우하이텍에 싸다고는 계속 얘기했지만, 성우하이텍이 삐져 있었죠. 잠깐만요. 네. 지금 여기 쓰신 분 계세요. 솔솔솔님. 네. 팟빵에서 리포트 어디서 보나요? 그것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제가 보기 싫었어요. 팟빵에서 리포트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시라고요. 저희가 왜냐면 지금 채팅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솔솔솔님이 저희 리포트를 어디서 했냐는데요.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 좀 얘기해 주세요. 예, DDAKTV.com이죠. 딱TV.com에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 여기 한번 화면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딱TV.com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왼쪽 편에 다른 기사들도 많고요. 저희 딱TV에서 진행하는 다른 기사들이 많고, 오전에 이학년 전문위원님께서 장 전에 올려주시지 않습니까? 누가요? 이학년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장 전에 좀 올려주는데, 오늘은 제목을, 지금 다른 게 지금 체크 포인트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흡입제를 달고 사는 미국인이라는 건 딱 한 종목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두 남자 쇼는 두 남자 쇼라고 해서 타이틀이 올라가게 되고, 그거 하나 찍어서 보여주세요. 예, 지금 보게 되면은 뭐 한국투자증권, 뭐 LCD 사이클 보고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바로 연결이 되게끔 바로 연결되는 위치를- 증권사가 있고요. 예.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오는 증권사가 네네. 있어요. 그건 그래서- 그 증권사의 뭐 각종 입장이니까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까요? 키움권 아마 키움 영문에서 바로 또 가능하실 텐데. 이 영문에서는 아마 키움 자료들은 다 영문에서 바로. 검색이 가능하시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방송을 잘 듣게 되면 몇 월 며칠자인지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보시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고마운 방송이에요, 이게요. 고마운 방송이죠. 친절한 방송. 친절한 방송. 네. 바로 다음 코너 넘어가죠. 네, 매주 금요일날 모신 분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IT 팀장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이규창 기자의
이 기자가 간다 코너에 이규찬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나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안 나오셨잖아요. 네. 나왔잖아요. 아유, 영상으로 나왔는데요. 영상으로 나온 거는 인정 안 한답니다. 한마디로 홍군형이 났습니다. 네. 왜요? 여기 높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아마 높은 분들이 위에서 또 지적을 했겠죠. 네. 내가 기다리는 이규찬 기자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여기다 중간 관리자분들이 왜 얘기를 제대로 안 해주셨냐고. 그래서 엄청 혼났어요. 그래갖고 죄송합니다. 제가 90도 공손하게 했어요. 그 전날은 예고 근무했는데 네네. 이 우리 높으신 분들은 계속 보는 게 아니잖아요, 방송을. 네네. 그러다 이규찬 기자를 딱 기다리는 거거든. 근데 안 나오고 영상이 나오니까 한마디 들은 거야. 그러니까 바로 그 중간 관리자한테 또 전화를 간 거지. 왜 안 나오니? 너 알고 있었니? 그러니까 잘 몰랐습니다. 저는 우리는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착각한 거죠. 전 방송에서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우리가 험불해야 되는데 그걸 약간 그러니까요. 부족했어요, 제가. 아니, 저는 그날 아침에 그 1시간 전에 긴급히 찍어서 열심히 전송해서. 그러니까요. 그 거의 생방송과 다름없이 했는데. 그게 시작하기 10분 전에 갖고 우리 네. PD분이 고생하셨어요. 왜냐 그때까지 이 방송하려면 이거 올려야 되잖아, 서버에. 그쵸. 그게 오느라고 그때 기억나죠? 말을 계속 끌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면서 제가. 그래서 그날 아마 얘기했던 주식이 잘 안 됐을 겁니다, 아마. 한번 길게 얘기하고. 예. 그런데 오늘 오셨는데요. 네. 그때 홍콩에서 썼던 그 안경 갖고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때의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저는 알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알이 있는 알은 거예요. 있잖아요. 네, 알을 있네요. 알이 없는 게 이게 없는 거지. 그게 없는 거야,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이게 없는 거죠, 이게. 공대생 안경이라서 네.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좀 다르네요. 예.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네, 저 오랜만에 저 마음 편하게 나왔어요. 네요. 오늘도 나오면서 CJ ENM 주가 한 번 더 보고 나왔어요. 네, CJENM. 제가 그렇게 여기서 얘기했다가 많이 욕먹은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욕먹은 시리즈. 그 얘기 들으면 또 배꼽 잡습니다. 제가 사실 CJ ENM 워낙 좋아해서 네. 이게 정말 훌륭한 종목이다. 그리고 일단 여자들의 마음을 훔친 종목 아닙니까? 렛민이라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네. 여자들이 생각한 성형 단가를 10배로 끌어올렸어요. 네. 그냥 눈 한 번 좀 찝고 코 살짝 올리는 게 성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네. 이 성형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해서 한 400, 800 생각하고 있던 분을 4,000, 8,000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형업을 이렇게 붐업시켰잖아요. 네. 제품을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사고 싶게 만들어서 매출 10배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종목이라면 네. 대단하다. 네. 그래서 방송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꼭 잡고 있는 이 종목이 게임도 작년에 봤더니 그 모바일 게임에서 좀 뒤쳐져 있다가 작년부터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네. 특히 몬스터 길들이기란 게임은 제가 딱 보고는 이거 제가 매출 1,000억 찍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시청자 어느 분이 저한테 댓글로 굉장히 욕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니 기자가 나와서 어떻게 그렇게 작전 같은 소리를 되냐. 네. 모바일 게임이 어떻게 1,000억이나 매출이 나냐 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매출 1,000억 찍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매출 1,000억 찍었다고 얘기하고 나서 또 댓글 날렸어요. 뭐라고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매출 1,000억 찍으면 뭐 하는데 주가는 작살인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 말씀은. 그 다음에 그때 애널리스트한테 미리 실적을 일려줬다, 네. 어닝 쇼크를 밀리에 했다가 주가가 폭락하고 그러는 바람에 네. 분명히 회사는 좋고 분명히 잘 나가긴 한데 기껏 맞춰놓고도 주가가 안 좋아서 제가 욕을 먹으니까 네. 괜히 자신감도 후퇴되고 네. 저희들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드디어 CJ ENM이 드디어 사고를 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예상했던 가장 호재가 될 수 있는 사건. 네. 중국의 텐센트와 손을 잡아서 텐센트의 낙점을 받아 드디어 CJ ENM이 주가가 연중 최고 그리고 곧 3년 내 최고치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텐센트 얘기할 때 저희도 특집을 아침 계속 때렸는데요. 그때 보면은 그 텐센트가 혹시 기자님 알고 계세요? 몇 네. 배를 쳤는지? 값어치를? 값어치가 2조를 쳤잖아요. 네, 40배로씩. 네, 42배. 이게 보면 하나의 뭐라 그러죠? 그 기준을 정해줬다? 업계에. 네. 너희들 이거죠. 근데 어떤 주식은 걸려들지 모릅니다. 시청자분들요. 다만 이런 거죠. 너희들 텐센트 형한테 걸리면 42배 너희도 받을 수 있어, 새끼야. 네. 너희도 열심히 해. 이런 거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저는 이번에 그런 이벤트의 가장 큰 거였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말이 네.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시장에서 아마 부밍업 되면서 물론 컴투스도 오르고 여러 가지 올라가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 그런 것을 본다면 아마 우리 지난번에 나왔던 게시잖아요. 저 안 나올 때 나왔던 그런 게임 업계 무슨 대표님. 이상현 대표님. 그런 분들도 희망으로 보는 거죠. 나도 잘 되면 42배다. 이런 분들 특히 제가 봤을 때
몰라요. 모르겠어요. 현 정부에서 하는 창조 경제에서 새롭게 계속 그 스타트업 하려는 거잖아요. 하라는 거잖아요. 이상현 대표님 100배 보던데 본인 기업은? 공대생이랑 비슷한 적기를 갖고 계시네요. 본인 기업은 100배, PER 100배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NC소프트에 좀 안 좋은 얘기 했다면서요? 네, 제가 NC소프트는 오늘 좀 한 번 더 때려야 될 것 같은데요. NC소프트가 사실 리니지 지난번에 사건 얘기할 들었는데 이번에 블레이드 앤 소울, 지금 중국에서 한참 잘 나가야 될 그 블레이드 앤 소울에서 또다시 게임머니 무단 복제 사건이 벌어졌어요. 또요? 네. 네. 이게 어떻게 됐냐고 봤더니, 네. 그 매주 한 차례씩 업데이트를 해요. 업데이트를 네. 하는데, 사소한 버그 수정이나 이런 업데이트가 있고, 큰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기 점검을 하고 업데이트를 했는데, 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내부에서 이제 이게 블레이드 앤 소울이 그 무공을 다룬, 무술을 다룬 이런 그 게임이다 보니까, 안에서 길드라고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 문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유저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 동아리를 만드는 건데, 네네. 이 문파에서 이제 재산을, 공동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가 돈을 기부를 하면, 네. 제가 놀라운 마법이 벌어져요. 그 마치 그 교회에 기부했는데, 네. 제가 1억을 기부했더니, 하나님께서 2억을 주신 것 같은 그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문파에 제가 기부한 돈의 2배만큼 제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거의 뭐, 대단하신 문판들. 저도 가입하고 싶습니다. 저도 길드원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 에러가 발생하면서 네. 하루 사이에, 이거 난리 났다 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게임머니를 복제된 겁니다. 네, 우리도 이거 그만두고 다 거기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식이 뭐 필요했어요? 따블인데, 누군 따블인데. 누굴 따블인데, 그것도 네. 한 번이 아니에요. 하루에서 수백 번씩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거의 계산 불가군요, 계산 불가. 네, 저 계산 얘기 들어보니까 불가고요.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거. 그 당연히 떨어져야죠. 네. 이거 떨어져야 돼요. 네. 혼내주셔야 돼요. 주주들이. 왜냐? 이게 단순히 가면 게임머니인데 뭔 게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NC소프트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NC소프트는 온라인 게임계의 그린스펀이에요. 그린스펀. 통화 정책에 있어서 그 NC소프트만큼 믿을만한 데가 없고 그걸 워낙에 그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게임 내 거시경제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걸 여태까지 버티고 있는 게임이거든요. 네. 리니지도 그렇고 블레이드 앤 소울도 그렇고 수년 동안 계속 인기를 누릴 수 있는 본바탕인데 네. 이게 그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경우는요. 게임머니 100골드가 시세가 얼마 하냐면 현금으로 1,500원 정도예요. 근데 1,500원을 주고 사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갑자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500원 하던 게임머니가 1,00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가격이. 그러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하고 1,000원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평소에 3분의 2 가격이니까 돈을 엄청 해서 제가 아는 지인 한 명은 100만 원어치 샀대요. 게임머니를. 네네. 샀는데 샀더니 알고 보니까 사고 나서 조만간 슬슬슬 가격이 오르길래 야 이거 난 사서 돈 벌었네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알고 봤더니 그때 딱 갑자기 그 게임을 딱 중단시키더니 긴급 점검하고는 하루 전으로 다 원위치 시켜버리신 거예요. 그럼 돈 주고 사신 분 다 날렸어요, 돈을. 어디다 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제가 돈을 주고 샀어도 NC소프트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NC소프트는 이 게임 머니에 대해서 재산으로 인정한 적도 없고 현금 거래는 불가능하게 약관을 해놨어요. 불가능한 게 약관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현금 거래 자체가 지금은 불법이죠. 국내에서는. 불법이죠. 그러니까 그 작물을 취득하신 거기 때문에 그분은 위험한 일을 하신 거예요. 원래 호소도 못해요, 그거는. 호소도 못해요? 네, 호소도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쵸. 모든 호소가 안 되면 아니, 청와대 아마- 신문고 가면 다 해결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재계약 신문고. 아니면은 뭐 그것도 안 돼? 민사로는 가능하겠죠. 근데 그 민사로 가능할 수는 있어도 그거 뭐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야, 참 억울한 예, 거네. 예. 네, 한마디로. NC소프트가요. 네. 법률 게임 쪽의 소송에서는요 대박입니다. 미국, 유럽 온 나라에서 게임 중독으로도 걸고 이런 게임 머니 가지고 걸고 수십 개의 소송을 걸렸어도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대단합니다. 야, 그것도 나중에 되면 그것조차도 투자 포인트가 되겠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NC소프트에 게임 머니에 투자하는 사람이 꽤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면은 네. 그다음부터는 게임 머니 못 묻죠. 그러니까요. 그럼 NC소프트가 어디서 물가 관리나 이런 거 최대로 잘 할 줄 알고 이거를 사뒀더니 나 몰라라 하는데 게다가 이런 식으로 막
불법 복제되거나 이런 사건이 생기면 네. 가격은 똥값으로 추락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해서 지금 항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번에 리니지 사건 때는 실제로 피해 보신 분들이 돈 벌었다는 분들은 수십억도 벌었다 그러고요. 네. 피해 보신 분도 수천만 원씩 피해를 봤대요. 진짜로? 현실적으로? 현실로. 네, 네. 왜냐면 버신 분들이 이걸 알고 얼른 해갖고 막 판 거예요. 네, 네. 아시다시피 그 게임머니 거래가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 다 해외 사이트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이템베이나 뭐 이런 사이트들도 다 해외에다가 영업을 하고 있어요. 사이트를 해외에다 두고 있는데 그 해외 사이트에다 올려서 돈을 팔았는데 H소프트는 애초에 너네 그 거래를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어차피 불법 거래라 어떻게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가 없는 그럼 거예요. 여기 먹고 튀어라님이 지금 딱 그 말씀하시네. 아이템베이 가보시라고. 네. 한 거래 1년에 몇 조가 넘는다는데요.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제가 홍콩이나 뭐 라오스 이런 데 가서 만들었어요. 네네. 저 잡혀갈 일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저 당분간 휴가 좀 다녀오는 걸로. 휴가 좀 다녀오는 걸로. 라오스 좀 갔다 오는 걸로. 제가 오늘 이 사건 얘기하고 나니까 네. 아유 불법인데 왜 그러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얘기하고 우리나라만 불법인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게임머니 거래도 다른 나라에서 그냥 재화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걸 네. 불법으로 막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막아요. 아, 참, 요번에 홍콩 간 것도 뭐 네. 그런 얘기 하려고 비슷한 참 얘기한 것 얘기하고 같은데. 그렇죠. 그 얘기해도 아, 되는 거, 진짜.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아 이게 얘기하면은 이거 들으시는 분 중에 네. 제가 절대 여기 가입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그냥 참고하시라고. 네.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 예. 이게 뭐 한대냐면 기혼자를 대상으로 데이트를 주선해준 서비스예요. 야, 참, 여기 또 사장님이 보수적이라는 얘기 첩보를 들었기 때문에 네, 네. 약간 맛만 보여주셔야 돼요. 만만 보이시죠? 네. 살짝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도 자세한 내용 안 나오고 사이트 가면 이렇게 여자가 쉿 이러고 있는 게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보통 생각하면 데이트 서비스는 싱글과 싱글을 만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유부남 유부녀들도 암암리에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만남을 은밀하게 하고 있는데 이걸 이 사람들 노골적으로 네. 중계를 해준 거예요. 근데 네. 아, 불법 아니냐 했더니 알아보니 성매매 중계는 불법인데 네. 그냥 데이트하는 거 불륜은 중계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간통하면 걸리면 잡혀가잖아요. 큰 집 가죠. 큰 집 가잖아요. 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한국에선 간통죄 때문에 사람들이 겁나서 못 만나고 카카오톡 메시지 이런 거 증거 남아서 나중에 수사할 때 증거로 제출하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는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요청해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로 인해서 해외에서 독을 보는 게 불법 도박, 네. 게임머니 거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혼자들 이런 불륜 서비스, 중개해준 서비스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게 이거 있다는 말은 그렇잖아요. 뭐 불륜을 우리가 알려주는 건 아니고 자기는 만나봐라 이런 거 아니야? 너희들끼리 소통하라는 얘기, 소통, 커뮤니케이션 하라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거기까지만 얘기하겠고요. 네네. 여기에 그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이요. 모델을 말하면 또 혹시 오해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모델 이름은 저희가 오늘 딱 TV를 통해서 모델 이름은 거기서 공개하는 거로. 왜냐하면 여기 남자분들 젊은 남자지만 20대에서 40대 분들은 100명 중에 아마 50분은 그 이름을 알 겁니다. 아마. 그죠? 그래서 그걸 저희가 딱 TV에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 NHN 엔터테인먼트 새로운 소식 좀 있다면서요. 네. NHN 엔터테인먼트가 요즘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만간 포코팡이 이번에 1000만 돌파를 했고, 그리고 자회사들도 요즘에 잘 나가고 있어서 조만간 NHN 엔터테인먼트에서 좀 희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신작 게임이 좀 요즘에 몇 개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 카지노는 2분기 내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제가 틀렸잖아요. 한 게임이 예전에 그 맞고에서 네. 1경, 2경 준다는 요즘 단위가 바뀌었다. 골드로 바뀌었죠. 골드로. 그리고 이제 NC는 그동안에 참 잘해왔지만, 이제는 NC는 좀 탈락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그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NHN 한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조죠. 거의 뭐 그 게임머니 관리의 원조인데, 한 게임에 대한 머니 자체를 이제 환전을 해서 게임을 하고, 뭐 강원랜드가 잘 되려면, 한 게임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강원랜드 엄청 잘 될 텐데, 강원랜드를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한 게임, 포커를 갖고 돈을 법니다. 실제적으로. 아, 그러니까 이게 네. 참 생각하기가 저희가 우리 이규창 기자 지난번 나왔을 때 이규창 기자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 게임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탁구인데 네, 그렇죠. 이 친구가 아크스피어라는 게임을 하면서 네. 위메드를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때 농담인지 알았어요. 솔직히 저는 게임을 잘 안 하니까 눈이 아파서 안 하니까. 네네. 근데 그게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침 아크스피어가 정말 얼마나 하는지 구글 플레이 네. 들어가 봤어요. 네. 그거 한번 화면 좀 보여주세요.
근데 화면은 보여드리는데 그 내용이 지금 어디 있는지. 내용 사라졌어요? 네, 내용이 사라졌고. 어떻게 써야 되는데 이걸 또. 아니, 왜냐면은 그 댓글이 4월 2일자가 최신 댓글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나 어저께 그 구글 플레이 들어갔더니요. 네. 쓰는 사람이 사용자가 얘기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크스피어 이거 대박일세 하면서 한 얘기가 이메일도 주식 사놔야겠군. 그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그 얘기를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이게 화면이 지나갔는데요. 네. 대신에 우리 팟빵에 또 위메이드 게임 개발을 하시는 분이 쓰신 내용이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아, 팟빵이에요? 그거를 네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유빈아빠님인지? 네네. 여기 지금 유빈아빠님이 쓰셨네.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이거 쭉 크게 읽어보세요. 개발자라 게임주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탑픽 주식은 위메이드인데요. 모바일 쪽에서 신규 게임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고 이달 16일에 10년 개발한 이카루스 MMORPG 게임도 출시 예정입니다. 근데 이거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야, 또 얼마나 그 진창이었으면 10년 동안 걸렸냐?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또 이제 10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던 후속작 윈드러너2도 2분기에 출시할 듯하고 애니팡2 파급 효과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윈드러너2도 그만큼 효과적일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기대되는 것은 중국 자이언트 네트워크에서 퍼블리싱하는 천룡기라는 게임이 올해 중국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한답니다. 중국 게임 유저들 무협이면 환장하잖아요. 천룡기란 지금 게임이 정통무역 MMORPG거든요. 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올해 라인업이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게 현재 시총이 매출 대비해서 3배 정도 높아 보이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 위 한 줄 더 쓰셨어요? 네. 위에 한번 보세요. 한이는 모자르셔야 돼요. 400자가 넘어서 다시 씁니다. 두 분 참 수고 많으십니다. 구독하기 꾹 누르고 다시 일하러 갑니다. 정말 대단히 고마운 네. 분이 첫 번째 말씀드리겠고 400자까지밖에 안 되는군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네네. 이렇게 다들 보고 계셔요. 네. 보이는 곳에서 하여튼 다시 한번 저희 이렇게 관심 가져주신데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하나 뜬금없는 질문 하나 드리는데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저희 딱 한 제목 녹음하면서요. 네. 이번에 대통령 네. 독일 가시면서 수혜했던 분과 얘기했던 거 직접 또 단독이 있다면서요. 참 또 그것도 공개해야 됩니까? 그거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얘기해도 되는데요. 네. 이번에 그 독일 갔다 오셨잖아요. 네. 드레스덴을 다녀오셨는데, 갔다 온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통일 대박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요. 네. 정말 막 가슴이 확 와닿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음번에 공개해드리는 걸로 하고, 네. 양념만 살짝 말씀드리면, 네.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가셔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진짜요? 진짜로. TV 안 나온 거예요? 집에 안 나왔고 눈물을 흘리셨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갔던 그곳에 40년 뒤에 갔잖아요. 네. 그런데 왜 드레스덴 대학에 갔는지 아세요? 거기에서 광부랑 그 간호사들을 하는데 처음에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아리랑 부르고 그랬던 거 아니, 아니에요? 드레스덴 지역이 네. 통일 독일의 상징적인 지역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공대생은 모르는 게 없네. 공대생이라서 알 거예요. 드레스덴이 이후에 지금 통일이 되고 나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본 지역이 바로 드레스덴이라고. 눈물 흘린 것 기사에 났었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 그래서 어떤 분이 이 그랬어요. 드레스덴은 아마 그 청와대에서 가장 이제 그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로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 외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근데 그 네. 드레스덴을 선택한 이게 공대생이라서 아시는 거예요. 왜 요즘에 대세 공대생인지가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네, 현대 엘리베이터 관심 많잖아요. 지금 북한에다가 똑같은 드레스덴과 네. 똑같은 방식의 북한 개발을 지금 구상하고 드레스덴이 동독지 계약이야? 네. 네. 나진 있지 않습니까? 나진. 드레스덴 가다 유난히 관심 갖고 딱 하셨던 이유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독일의 드레스덴 같이 북한에다 만들까? 그래서 북한에다가 지금 조만간 북한의 한 지역을 정해서 과학 특구로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과학기술 특구로. 과학기술 특구로 육성을 해서 한국과 북한이 공동 개발, 과학기술 협력 이걸 지금 추진한다고. 이 친구가 외계- 예전에 외계인도 묻지를 우리가 못하는 1월 달에 이런 얘기할 때 이성호 마지막에 대표는 기사.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랬더니 네. 이 친구가 나서서 얘기하네 이제. 저는 이미 종목으로 현대 엘리베이터를 지금 계속 부정을 받고 있지만 통일에 대한 수혜주로 현대 엘리베이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주가 떨어졌잖아 전자. 주가는 떨어졌지만 계속해서 저는 좋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드레스덴. 마음적으로 받아들여야죠. 이거 영혼 없이 받아들이면 이게 종목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파이어 링크 이런 것도 보이는 겁니다. 파이어링크라고 혹시 들어다봤어요? 사물 인터내셔널. 네네. 저희가요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이 네. 방송에서도요 아예 듣보잡 특집 방송 한번 구상하고 듣보잡 좋네요. 듣보잡이요. 그래갖고요 우리 그 앵커는 여자분 있잖아요 앉혀놓고 아니면 저 AD 하시는 분 아무나 데려다 놓고요 물어봐서 이 주식 들어봤냐면 안 되는 거.
안 돼. 못 들어봤다 그러면 되는 걸로. 못 들어본 걸로만. 못 들어본 걸로. 저도 그럼 열심히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제목은 듣보 잡은 대박이다. 듣보 잡은 대박이다.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그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고 오늘 필명 처음 보신 분인데요. 아마 뭐 바꾸셨는지 새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파이어링크 완전히 짱짱하대요. 그 서울대 출신으로 구성된 완전 좋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정말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엔텔스가 올라가니까 좋다. 저는 그런 그렇죠.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엔텔스도 되는 똑같은 걸로. 회사예요. 똑같은 회사인데 엔텔스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회사고 파이어링크는 이제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 엔텔스는 한양대에 나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엔텔스는 과금 체계를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 파이어링크는 거기에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 분산 장치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죠. 예. 예, 그 토크 배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쇼핑 이런 관련주들이요. 네트워크 관련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미국에서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불공정 조사 얘기 나오는데요. 미국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떨어졌는지 그 그래프를 했는데요. 혹시 준비된지 모르겠어요. 네.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 어떤 제가 올려놨는데요. 네, 잠시만요. 저희 서버에 올려놨는데요.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셜 미디어 주식들. 예. 네. 예, 그거 같이 화면 좀 잡아주세요. 요게요. 위에 그래프가 두 개입니다. 두 개요. 네. 예, 위에는 우리 흔히 얘기해서 소셜 네트워크 글로벌 X라는 데서는 소셜 네트워크 ETF입니다. ETF. 예, 그냥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요. 이게 지금 주가가 80% 90% 올랐어요. 1년 동안에요. 네. 아래에 있는 거 S&P 보면 S&P도 작년에 많이 올랐다 그러잖아요. 20% 올랐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걸 비하면 아무것도 오른 게 없죠. 그것들이 한 달 전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지난주에 지금 주체 반등하다 오늘 또 3% 떨어지네요. 거의 비슷한 게 이제 약간 퍼센트는 다른데요. 바이오 테크도 오늘 3%가 또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런 같은 흐름 상황에서 오늘 마치 우리나라가 소셜 쇼핑이라든가 온라인 쇼핑의 불공정 행위, 집중 조사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다는 건요. 늘상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이거는 이미 TV 홈쇼핑처럼 끝났어요. 조사가. 뉴스 보니까요. 대신에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뭐 쿠팡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소셜 쇼핑인데 하고 다는 거가 딱 두 개입니다. 하나가 그거 있잖아요. 할인율 뻥튀기. 할인율 뻥튀기. 예, 예를 들어 90% 상품 할인하러 갔더니 막상 솔드아웃. 맞아요. 제가 모팡에서 그 애기 운동화를 샀는데 뒤져보니까 딴 데서 더 싸게 팔더라고. 예. 그래서 그 최저가는 역시 아니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죠. 하여튼 그거가 하나가 들어갔고요. 두 번째가 또 일부 이제 일부 이제 사이트에 있는 많이 나오는 건데요. 이게 보면 있잖아요. 가짜 상품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뭐라 그래, 합치율 99% 이런 식으로 말을 좀 바꾸잖아요. 똑같다 했는데 100으로는 아니니까 90% 싱크로 이런 얘기를 쓰더라고요. 짝퉁판 거 아니에요? 뭐 짝퉁 핸드백 뭐 이런 거? 짝퉁인데, 짝퉁이란 말은 잘 안 써요. 그리고 소셜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미테이션이라고 해서 팔면은 뭐 불법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상표가 그대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건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싱크로율 99% 이런 얘기 표현을 써요. 짝퉁이란 말 안 쓰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사지만은 그래도 그게 멀쩡한 멀쩡한 우리나라 지마켓이건 이런 데들 온라인 쇼핑하는 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일제히 조사하겠다는 거고 그거를 너희들이 분명히 몰랐다 그러겠지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네. 그렇지만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걸 알아봤느냐, 진짜 몰랐느냐, 이걸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세 가지가 핵심 요인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곁다리에 들어가는 것은 환불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정이 돼 있냐, 이런 것들 다툼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번에 조사하는 거. 그렇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돼서 환불도 잘 되게 하고, 짝퉁, 가짜, 그러니까 낚시성 할인율 적는 거 못하게 하고, 이런 짝퉁 제품 못 팔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가는 거, 쉽게 해서 비정상이 정상하기 때문에 좀 문제 이렇게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을 전해. 아니, 인터파크 아이팅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을 거 아닙니까? 짝퉁 팔 물건이 없잖아요. 티켓을 짝퉁을 팔 거예요. 도서를, 책을 짝퉁을 팔 거예요.
갑자기 인터파크 INT가 왜 나와? 아니야, 인터파크 INT도, 뭐, 인터파크 INT는 그런 데서 무관하지 않나. 무관하죠. 예, 인터파크 예. INT가 무슨 상관 있어요. 티켓 파는데. 네. 근데 다만, 인터파크 안에서는 뭔가 누가 나쁜 사람이 있어서 그 안에서 상품 파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인터파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 쿠팡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런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 조사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주가 하락 요인이 아니다. 예. 이게 만약 그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그 회사가 나쁜 놈이죠. 그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라는 걸 걱정하지 말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저기 있잖아요. 바이오로메드 이런 거 아세요? 오늘 아니, 저는 바이로메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바이오로메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요. 네네. 바이오로메드는 지금 머니터의 단독인데요. 이상에 네. 통과했습니다. 예? 뭐사, 이상의. 이상에 통과했어요. 이상. 근데 예, 오늘 뭐 그래서 주가 반응 별로 없는데? 이거 왜냐면 이미 많이들 알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예. 바이오 주식, 뭐 셀트 이런데 뭐 곧 매각된다 어쩐다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근데 바이오 주식을 매매하실 때는요. 특히 이제 바이오메드도 이게 아까 여기 서울대 얘기하셨는데 아마 서울대 출신하고 아마 제가 이 회사 맞는지 모르겠는데 주소지도 관악 캠퍼스로 돼 있을 거예요. 맞는 회사인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왜 말씀드리냐면 바이오 주식은 어떤 거라도 매매하실 때요. 애널리스트들도 잘 레포트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 작년인가 하나 엄청 딘 거 있잖아요. 네. 그 하나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주 문제됐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그 기업을 잘 아는 친지가 있거나 뭐 친구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허망한 꼴을 또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정말 어떤 주식이 됐건 간에 바이오 관련된 주식은요 매매하실 때 특히 주의하셔야 되겠다. 잼배기가 작년에 그 삼상 실패하는 바람에 이상까지 갔다가 삼상 실패하는 바람에 완전히 그 주가가 반등을 못 하고 있고 지금 모멘텀을 아예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말 그대로 정말 드림캐쳐. 그러니까 지금 뭐 꿈에 투자한다. 그러니까 뭐 PER 이런 거 의미 없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기업이 뭐 만약 개발했는데 뭐 신약 개발했는데 뭐 40조짜리 대박이면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야. 훅 올라가는 그런데다가 거죠. 이제 어떤 예. 사람도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임상, 이상인데요. 삼상 돼야지 돈이 된다. 네. 얘기하고 지금 사면 안 된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흔하게 많이 있어요. 임상, 이상 단계에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예, 그렇죠. 네. 그럼 그때 갑자기 대박이 터져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저 같은 사람이나 이성훈 대표도 잘 모를 수가 모르죠, 없고요. 전혀. 차트 보는 사람들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네. 철저하게 그 업계에 정말 종사하거나 있는 그런 분들 얘기 아니면은 그 레포트가 자체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작년에 무슨 모기업이 문제가, 전 모기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크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더더욱더 쓰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다. 그래서 그것 좀 이해하시고 바이오 주식 매매하시라는 거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얘기를 꺼냈다. 좀 제 충정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죠. 네, 그 두 남자의 하이로 코너가 되겠습니다. 하이로 코너는 이제 이 시간부터요. 1시간 정도 남았죠. 1시간에서 1시간 3, 4분 남았는데요. 그때까지의 뭐라 그래요? 그 주가 네. 흐름을 저희가 단기적으로 한번 보는 거죠. 이거에서 저희가 뭐 해갖고 뭐 맞추고 떨어져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요즘 좀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참고될까 해서 그런 것처럼 하는 거고요. 이번 달까지 해봐서요. 제가 또 지면 안 하는 걸로. 그럼 뭐 수상식 같은 거 합니까? 어? 수상식 해야죠. 또 10,000원 주고, 만원?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또 다른 코너 만들면 되죠. 네. 더 좋은 걸로 만들면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준가 한번 어저께는 어떻게 됐어요? 어저께 제가 이겼습니다. 어저께 자기가 이겼어요? 네네. 어저께 훅 떨어졌네. 예, 훅 떨어져갖고, 훅 그 떨어져서. 맞춘 사람은 간사한 거야. 네네. 나는 희망을 갖기 위해서 올란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자기는 그냥 자기 한번 이겨보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기면 얄팍한 거 아니겠습니까? 얄팍한 걸로. 예, 오늘 1988포인트네요. 네. 기준가인데. 먼저 한번 잡아보세요. 저요? 네. 저는 로 보겠습니다. 로요? 왜요? 네네. 오늘 뭐, 시장 오면서 밑으로 떨어졌고, 외국인 매수세도 안 크고, 그래서 좀 쉬어가는 김에 조금 뭐 밀리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뭐 로. 밀린다고 누가 뭐라 그럴 것도 없고. 이거 꼰대네요. 저도 솔직히, 로 하려고 했는데요. 네. 로 하시죠? 그럼 제가 바꾸겠습니다. 아니. 네. 나 하이 할래. 하이. 네. 현대차랑 삼성전자가 빨가네요. 하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빨간데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딱 하나가 찜찜해. 네. 한국전력이 좀 계속 떨어지네. 예. 네, 한국전력 좋아하는데 오늘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이로 하겠고요. 이성훈 대표는 어제에서 오늘도 로우 하겠고요. 예. 어제까지의 승률은 이 대표가 2승? 1승 했다는 거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 나왔었는데요. 팟빵 게시판 어저께도 저희 못 드리기 때문에 오늘 좀 시간적 여유 갖고 팟빵 게시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팟빵 게시판 앞에서 말씀드렸던 뿌띠건이님 거 유빈아까님 말씀드렸고요. 네. 후원금을 주신 분이 계세요. 네. 지금 팥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팥을 주셨네요. 네. 네, 팥빵 맛있게 먹겠고요. 네, 잠깐 이거에서 얘기를 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요. 그 팥빵에서 후원금을 주실 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받는 게 아니고요. 팥빵을 통해서 저희가 들어오는데 아마 1,000원, 100개? 몰라요, 저도. 100개면 제가 알아봤는데 10,000원을 기부하신 거예요. 네. 근데 저희는 단 한 도 안 씁니다. 단 한 푼 안 쓰고 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받은 게 여기 방송하면서 10,000몇천 원 받았을 거예요. 네. 14,000, 5,000원 받았는데 10만 원 되면 전부 다 전액 기부하는 거로. 네, 전액 기부하는 제가 걸로. 그 천지진명께 약속코 전액 기부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 이걸로 돈 버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네. 저도 벌거파님 두 분 콤비가 정말 좋은 듯 위원님 화이팅. 아이 뭡니까 뜬금없이. 위원님이 불쌍하니까 당황하니까요. 네. 잘 계시죠? 청년 재벌 대고파님. 작년에도 한번 여기도 올렸었는데, 여기는 이거 이미 호텔신라는 언급해드렸었는데, 4월 또 한번 호텔신라를 언급을 해주셨네요. 호텔신라. 또 쓰셨어요? 예. 이거 지금 여기 한 거 아닙니까? 아닌데? 여기까지는 한 거 같은데요? 그래요? 예, 여기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미 지금 오늘, 이만큼 네. 미리 다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코스맥스까지 했고요. 그럼 예. 딱 한 종목도 한번 갖다 보세요. 딱 한 종목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딱 한 종목에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안 들어가져요? 잠시만요. 예. 제가 읽어볼까요? 네. 저도 딱팬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건 어저께인 것 같은데요. 저도 딱팬. 다 좋은데 방송 업데이트가 좀 들쑥날쑥하네요. 이번 주는 언제 올려주실 건지요? 저희가 어저께 올렸고 오늘까지 올렸습니다. 대박이님, 지난번에 여기 쓰신 분이에요. 보니까 대박을 이렇게 쓰신 거예요. 네네. 보니까 무슨 뜻인지 몰랐네요. 듣기 전에 제목만 듣고서 올려봅니다. 제목 이 대표님이 정하신 거죠? 트리플 플러스 이승원 대표님. 제목이 뭐였냐면요. 약간 섹시하게 잡았는데요. 네. 제목은 뭐라고 정했죠? 지금 보게 되면은 네. 30%가 수익이라고. 이 제목은 제가 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이거는 2학년 전문위원님께서 제목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이거 왜냐면 이거는 저희 방송에 나오질 못할 또 다른 증권사에서 한 분 또 유명한 분을 저희가 게스트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니까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네. 그분이 직접 20에서 30% 먹었다고 대박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저리 가라. 네네. 뭐 그런 표현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웃자는 뜻에서 써냈고요. 44회 2분 언제 올려주시나 했는데 지금 이게요. 팟빵이 업데이트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올려놨는데 아직 안 들어와 있죠. 2부가 안 떠 있죠. 지금 올라와 있지가 않네요. 그래서 아이블로그, iblog.com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EDAKON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네. iblog.com으로 들어가시게 그래서 되면 어떤 분이 벌써 쓰셨네요. 저도 딱팬님이 이상해서 아이블로그 갔더니 있네요. 다른 분도 아이블로그 가보세요. 새로 오신 분도 고정해 주세요. 심상무님. 여기에는 이미 올라와 심이 있네요. 아니라 신이죠, 신. 예. 근데 이분은 뭐 안 했으니까요. 심상무님이라고 쓰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하나 오늘 네. 아까 아까 준비한 거 있어요. 제가 아까 부탁한 거. 네네. 아까 CJEM에서 뭐 1년 전에 2년 전 때 했는데요. 제가 2010년에 글 쓴 거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지금 들어가셔서요. 네이버 검색에다가 제 이름 간단히 쓰시고요. 그 옆에다가 두 개를 쓰세요. 덱스터라고 있습니다. 덱스터. 네. 2학년 덱스터 같이 치면요. 제가 2010년에 쓴 게 나옵니다. 날짜가 2010년 12월 8일. 네. 네. 이게 거짓말이 안 돼요, 제가 얘기한 것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은 제가 왜 그때부터, CJ 그때 오미디 홀딩스가 뭐 이름이 예전 거였을 때 건데요. 그때 왜 그런 거를 제가 관심 갖고 보고 있는지 제 얘기 조금만 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기까지 오늘 소개해드렸고요. 이번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인도 좀 멘트 좀 하세요. 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시청자분들. 예, 시청자분들 정말 수고하셨고요. 2000포인트 넘어오면서 좀 소외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소외받으셨던 분들, 글쎄요, 저는 2000포인트에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습니다만은, 2000포인트에서의 매물 소화를 잘 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도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들다고 해서 또 사타파타 하고 움직여 봐야 별로 이렇게 도움될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조금 그 거래소 종목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좀 긴 안목에서 보시게 되면 또 연말에는 웃으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채팅을 하고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보니까요. 이승원 대표가 이제 네. 대세가 되니까요. 제가 보니까 서울시 의회까지 모르겠지만 기초의회는 일단 한번 나가면 되는 걸로. 정말입니까? 기초의회까지는 한번 해보세요. 그 정도 말씀을 좀 주시면. 대박입니다. 기초의회 네. 월급 안 주나? 월급 필요 없던데요, 거기? 월급 안 줘? 모르겠습니다.
월급집에 한번 같이 나가보시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들 학원비에 부모님 용돈에 돈 들어갈 일은 태산인데 근데 내 주식 계좌는 채널 K 채널 K 대한민국 주식시장 점유율 8년 연속 1위 키움증권이 드리는 특별한 서비스 키워드림. 고객 여러분의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위해 전문 자격증을 갖춘 투자 전문가가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자꾸 밑으로 밀릴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주식 되사기가 부담스러워지죠. 국민연금에서 아직 빠져나간 흔적이 없고 배당은 한 2% 정도 수준 주고 시총은 2,000원 정도면은 그래서 이것도 뭐 가져가시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화보는 제일 쉽다 그랬죠. 지금 상황에서 제일 매매하기가 만만하다. 거래에 있으면서 외봉이다. 영문 상담 메뉴 중 키워드림을 클릭 후 화면 번호 1222번 키워드림 신청 메뉴를 이용하거나 홈페이지 좌측의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림 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키워드림 페이지에서 자신의 투자 전문가를 찾으신 후 좌측 회원 전용 버튼을 클릭하시면 장중 실시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으며 우측의 홈페이지 버튼을 클릭하시면 전문가 홈페이지에서 회원 전용 SMS, 포트폴리오 매니저 등 각종 실시간 정보와 스팟 시황 정보, 증권 교육 강좌, 전문 교육 과정 등 VOD 서비스를 항상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이 드리는 특별한 서비스 키워드림,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금요일에 최종 결정 마감 전략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매매도 성공적으로 잘 진행하셨습니까? 채널K 앵커 전혜원입니다. 시장이 조금씩 더 밀리고 있는 분위기죠. 어제까지만 해도 마치 이 벚꽃이 꽃망울을 환하게 터뜨리고 지는 것처럼 오늘 약간 좀 그런 분위기입니다. 진짜 비가 내리고 나서 이 벚꽃이 약간은 시들시들해지는 것처럼 2000선 분위기 좀 터치하는 흐름이다가 오늘 좀 밀리고 있습니다. 7포인트가량 물러나면서 1980선대로 후퇴한 우리 시장입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물이 나오면서 현재 정확한 지수가 1986.2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그나마 코스닥 시장이 강보합세를 좀 계속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업종이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 주 이제 만기 영향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 시장에서 또 실적에 대해서도 많이 발표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이제 국면을 맞이하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채널계를 통해서 그런 부분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결정 마감 전략 시작해 보겠습니다.